꽃향기를 잊은 도시,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일상 사무실 건물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질주하던 강민준 팀장에게 그 풍경은 자신이 정복한 왕국처럼 느껴졌다. 39 최연소 팀장 타이틀은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짓눌렀다. 며칠 밤을 새운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잔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의 눈은 토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부하 직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민주는 괜찮다는 의미로 손을 한번 휘저었을 뿐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그로 인해 얻게 될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여동생이었다. 아버지 건강이 또 안 좋으신가 보군. 그는 짧게 생각했지만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다. 지금은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민주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키는 화면마다 청중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승리를 예감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던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동료들의 놀란 비명 소리가 멀어져가며 그는 차갑고 어두운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주는 온통 흰색으로 뒤덮인 낯선 공간에 누워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병원이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다. 주치 김진우 박사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준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악성 뇌종양 혹은 치명적인 심장질환. 어느 쪽이든 생존 확률은 극히 낮고 당장 위험한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죽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가 거대한 바위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 일에 치여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 가족에게 상처 줬던 무심한 말과 행동들, 이기적인 선택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첫 번째 속삭임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민주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차갑고 단단한 수술대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알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일까. 마취제가 투여되고 그의 의식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잠겨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자신이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발밑에는 축축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그의 발목을 간지럽혔다. 어디선가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숲의 끝자락에 아담한 암자가 나타났다. 암자 돛돌 위에는 백발의 노승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고요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노승은 민준을 발견하고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권했다. 길을 잃었구나, 젊은이. 나직하지만 맑은 노승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울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법인데 너무 멀리서 찾으려 했구나. 마음의 눈을 뜨고 네 안의 소리를 따르거라. 노승의 말은 알 수 없는 화두처럼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민주는 노승이 따라주는 차를 받아 마셨다. 신기하게도 차 한 모금에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고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노승은 그저 잔잔한 미소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암자 주변을 감싸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눈부신 빛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민주는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민주는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중환자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는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 삐.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의 생명이 아직 붙어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수연은 매일같이 찾아와 민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녀의 간절한 눈물이 민준의 손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육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민준의 내면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아련했지만 노승의 목소리와 그 평온했던 순간의 감각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의 작은 소리들,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 수연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의 잠든 의식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두 번째 그림자, 그리고 빛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민준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약물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다. 폐혈증이었다. 그의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은 다시 희미해져 갔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 수연의 절규, 어린 외침이 멀어져가며 그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 아래 서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고 은하수는 거대한 강물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흘렀다. 그는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한 점 먼지처럼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때 그의 눈앞으로 빛바랜 필름처럼 지난 삶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퇴근한 아버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며 투정 부리던 모습. 아버지는 피곤한 기색 역력했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사춘기 시절 이유 없는 반항심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했던 날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한숨 소리, 그리고 여동생 수연. 대학 졸업식 날 중요한 회사 미팅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 전화기 너머로 애써 밝은 척했지만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수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때 그의 눈앞에 한 소녀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윤서아. 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소녀였다. 서아는 동네 골목길에서 함께 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민주는 서아의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느새 그는 서아와 함께 풀밭에 누워 별을 보고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아는 여전히 맑고 순수한 미소를 띤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기억나? 우리는 그때 저 작은 별 하나에도 온 세상을 담았었지. 서아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굿을 구르듯 맑고 청아했다. 내 안에도 그런 별이 있어. 가장 빛나는 건 네가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순간들이야.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돌아가 진심을 전해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서아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민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서아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며 민준은 그녀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겼다.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돌아가 진심을 전해야 해. 강한 삶의 의지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돌아가야 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살아야 해! 그의 영혼이 절규했다. 귀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주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듯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 희미한 병실 천장이 보였다. 옆에서는 수연이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김진우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민준의 기적적인 회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었다. 두 번의 임사체험, 노승의 가르침, 그리고 서하의 마지막 말. 그것들이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퇴원 후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사의 복귀 제안이었다. 모두가 그의 화려한 재기를 기대했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수십 년간 소원하게 지냈던
아버지의 집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 초인종을 누르자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온기가 없고 휑했다. 아버지는 홀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다. 처음 며칠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민준의 꾸준한 노력에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술 한 잔을 기울이며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던 일,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아들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 민준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역시 자신의 지난날의 무심함과 이기심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날 밤, 부자간에 오랜 세월 쌓였던 벽이 허물어졌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그들은 서툴지만 따뜻한 화해를 이루었다. 그것은 민준이 임사체험에서 깨달은 마음의 빚을 갚는 첫 번째 실천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마음의 향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후 민준은 여동생 수연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일에 쫓겨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다. 수연은 오빠의 변화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며 기뻐했다. 민준은 수연에게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오빠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진실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성공을 좇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함께 울고 웃으며 작은 위로를 건네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어루만졌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민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던 할머니, 젊은 나이에 불치병을 얻어 세상을 원망하던 청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 애쓰던 중년의 가장.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민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다. 삶의 소중함, 사랑의 위대함, 그리고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존엄성. 민준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이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미소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음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민주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햇살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감쌌고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실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공허함은 없었다. 대신 잔잔한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다. 그때 그의 발치에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꽃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민주는 가만히 허리를 숙여 들꽃을 바라보았다. 마치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노승이 말했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듯한 그 기분이었다. 그는 들꽃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향기를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